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입니다. 예, 임 의원께서는 처음 저희 시사본부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이고요. 교육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입니다. 처음 방송 출연이라 매우 네. 떨립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과 배틀을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 시원한 말씀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정을 훌쩍 넘겨서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새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청문위원 자격 둘러싼 공방부터 또 본인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고 또 막판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두 분께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국회 복귀에 대한 명분으로도 작용을 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의 좀 부족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이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지난번 4월 달에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검경 수사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진솔한 그 식견과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철저한 진단이 없었던 것이 나름대로 좀 아쉬운 점이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 공방 같은 것들 아니면 공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있었는데 예.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한국당에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대신에 정책 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 자질이라든가 준비성 여러 가지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검증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앞으로 여러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검사의 그 발언 중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에 줄 서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원장. 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나서 그 옛날에 만난 과정을 한번 물어봤어요. 양정철 원장에게요. 예. 그 실제로 2016년 지난 총선에 인재영이 후보여서 만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야가 다 인재영이 후보에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고 네. 그때 1, 2월에 민주당에서 그렇죠. 영입 인재들이 꽤 있었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예.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정치는 내 몫이 아니다. 나는 검사로서 내 몫에 충실을 할 테니 정치는 우리 양 원장 같은 분이 잘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강직한 인상을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인상 그대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청문회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할애가 되고 질문들이 좀 나왔는 것 같아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임재훈 의원께서는요.
저는 그 후보자는 앞서서 이제 뭐 특정인은 검열하기 뭐합니다만은 그 이남석 변호사 있죠. 예, 예. 이분을 그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용산 세무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한 그 이 변호사가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선배한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지적에도 아마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는 답변만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되면서 뭐 시종일관 이제 방어하던 이제 민주당 앞에 우리 이제 김성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민주당에서조차 이제 사과해야 된다고 발언도 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진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자가 좀 진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국민들이 네. 많이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6624님께서도 윤석열 청문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건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이 밝혀지고 나니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예. 예, 그 아직 청문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채택 네.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났죠? 아니 그 부동시 건하고 예, 예. 재산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어제 밤에 산회를 했고요. 종료된 게 아닌가요? 네네 산회를 했답니다.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자료 요구가 제출되면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하고 이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이제 확정할 텐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남석 변호사의 선임권과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소위 이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평소의 품행이나 그리고 뉴스타파의 녹취록 내용에도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전혀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 변호사를 누가 소개했냐에 네. 대해서 그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그 윤대진 검사가 자기가 한 게 맞다.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면 사실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위증은 아닌데 네. 그럼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럼 2012년에 뉴스타파 때 본인이 소개했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하나 남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예. 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하루 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 파란이 일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임지훈 의원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평가치고는 약간 그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나타난 그 거짓말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솔하게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소상하게 네. 뭐 말씀을 드리거나 뭐 설명을 드리고 해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들이 개진이 되지 않으면 저희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묵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보다는 윤석열 후보자가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면은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전화 연결을 했었네요. 그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시정잡배와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그리고 검사로서 기계 있게 소위 검사의 역할을 다해왔던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약간의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 자격을 운운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남석
변호사를 추천한 게 소위 변호사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한 게 맞냐, 무엇이 팩트냐,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2년 뉴스타파에는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했다고 되어 있고 네. 또 오늘 아침에는 윤대진, 그러니까 윤우진의 동생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사실은 내가 했는데 다만 2012년에 해명할 때 아마 윤대진 본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총장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왔던 과정이 굉장히 올곧게 살아왔으므로 요 이제 작은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홍은희님께서 청문회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쟁의 장인 것 같더군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 뭐 여당에서는 뭐 윤우진 청문회냐, 뭐 당시 황교안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서 그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초에 이제 니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은폐였거든요. 예. 그런 걸 상기한다면 뭘 그런 일들하고 뭐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와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그 걸어온 길이 저는 간단치 않은 인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나름대로 굉장히 청렴하고 올곧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판단하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역시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걱정들, 의구심들, 불안 요소들을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해명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쟁점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그 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검경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의 개념에서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협력 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 역량이 훨씬 뛰어난 것이 실증적이라며 경찰과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검경 양측의 그 소통을 중요하게 강조한 것 같지만 네. 이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 자체는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은 결국 수사지휘권 그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지휘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그 앞서서 산회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청문회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열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동시건과 재산 부동시건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를 후보자 지금 면제받은 그 건에 면제받은 대해서 거. 아마 자료 제출 요구 건이 마무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예. 아마 내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까지가 확인이 되어야 아마 청문회를 종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만약에 또 바른미래당 또 논의를 아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뭐 모든 거는 다 사실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불신들을 해결하는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네. 살아왔던 과정이나 또 청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우직함이나 강직함 등이 있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윤우진 전 세무사장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좀 예. 해명이 된다면 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국민 정서에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재훈 의원께서는 저는 우리 당의 그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의원들과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그 방안을 마련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자료도 더 받아보고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국민적인 그 여론이라든가 국민적인 민심에 매우 민감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견들이 뭐 갈려서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뭐 3930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인데 위증이라니요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모아서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